한국교회의 군선교 연합사역 50주년을 기념하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기념대회 개최를 알리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임원들이 30일 울진 산불 피해 지역을 방문해 가옥이 전소된 성도 가정을 돕기 위해 주택 건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교회들이 비대면으로 인한 교회 공간 활용에 고민이 깊은 가운데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 플랫폼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곳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성의병원재단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료지원금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열고 현지에 남아 사역 중인 선교사들에게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한국교회가 군선교 연합사역을 시작한 지 올해로 50년이 됐습니다. 전국 군선교를 주도해온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는 이를 기념하기 위한 희년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합회는 이와 더불어 군선교 역사관 조성과 미디어 플랫폼 구축 등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조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72년 5월 29일 설립 이후 군선교에 앞장서온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올해로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연합회는 50년을 기념하는 희년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연합회 이사장인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와 부이사장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 등이 참석해 군선교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50년 기념사업의 방향성을 논의했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하면 우리는 어떠한 적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군복음화를 통하여 영적 군사로 우리 젊은이들을 무장시켜서 우리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만세반석에 세우는 귀한 역사를 간절히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날 연합회는 50주년 희년대회를 예배와 유공자 포상, 비전 선포식 순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준비위원장에 오정현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이 밖에 언택트 시대 청년 선교를 위해 군선교 신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미디어 플랫폼 구축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삼환 이사장은 무너진 군선교를 일으켜야 한다며 한국교회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군선교를 놓치면 이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기회는 다른 곳에서 만들기가 지금 쉽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장비와 또 전략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큰 교단, 큰 교회가 여기 헌신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군 복음화를 넘어 민족 복음화를 위해 사역해온 연합회는 매년 15만에서 20만 명의 청년 군장병 세례식을 진행해왔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장병들이 전역 후에도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별 거점 교회를 세워 파송하는 비전 2030 실천운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군선교연합회 50주년 희년대회는 오는 6월 26일 서울 명성교회에서 열립니다. 굿TV 뉴스 조유현입니다. 열흘 넘게 이어졌던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인 울진군에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임원들이 방문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임원들은 전소 피해를 입은 성도 가정을 위해 기도와 주택 건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정성광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임원들이 30일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상북도 울진 지역을 돌아보고 가옥이 전소된 교단 소속 가정을 위해 주택을 직접 건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총회 임원들은 울진군에 위치한 해뜨는 교회 성도 김유아 집사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김 집사는 전소된 집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진짜 소중한 집도 오래오래 저희 엄마, 할아버지들 다 사시던 집 너무 막 서럽고 그래요. 피해를 입은 김유아 집사와 노모는 현재 마을의 폐교에서 임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 집사는 임시거처와 새 집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방안을 협의 중에 있지만 정부가 책정한 예산의 한계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뜨는 교회 김창기 목사는 화재 당일 현장에서 직접 산불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옥에 인접한 산봉우리 중심으로 계속 화재가 번졌고 조립식 가옥의 내장재에서 발생한 유독가스로 인해 김 목사도 대피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백석총회는 총회 차원에서 진행 중인 모금을 통해 건축비 일부를 마련하고 총회사나 교회 건축팀과 협력해 이재민 가정 중 가장 먼저 주택을 복원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이 지역이 와서 현장에 보고 난 다음에 빨리 우리가 총회 모든 교회들이 합심해서 우리가 복구를 해주는 것이 우리가 의무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아니겠나 생각하고 총회 산하에 있는 교회들에게 오늘 와서 본 모든 동영상을 나눠줘서 같이 합심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은 전국교회에 목회 서신을 보내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과 동해안 지역 산불 피해를 돕는 것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우리 삶에서 공간의 의미가 예전과는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교회 역시 비대면 예배가 늘어나면서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교회 공간 활용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는데요. 최근 교회 일부 공간을 청년들의 문화활동과 지역사회를 위한 플랫폼으로 탈바꿈하는 시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권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페나 소규모 공연장을 연상시키는 홀에 깔끔한 테이블과 의자들이 놓여 있습니다. 다른 한편엔 각종 미디어 컨텐츠 제작에 적합한 최신 기기들과 방음 스튜디오들이 보입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서울 영등포구 소재 시온성교회가 운영하는 공간 이음포유입니다. 교회라는 느낌보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분위기에 더 가깝습니다. 시온성교회는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지역사회에 어떤 공간이 되어야 하는지 고민하던 중 문화활동의 기회가 부족한 지역 청년들을 위한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또 신앙이 없는 청년들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회라는 정체성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시온성교회 최윤철 담임 목사는 세상과 하늘을 잇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며 이음포유의 의미와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안식일을 위해 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지 않고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총 4개의 스튜디오와 중앙홀로 이루어진 이음포유는 각종 모임과 영상 촬영, 온라인 개인 방송 등에 필요한 촬영 세트와 장비를 갖췄습니다. 예약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이용 시 대관료는 일반적인 스튜디오 시설과 비교해 매우 저렴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탓에 특히 1인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업로드할 컨텐츠들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촬영 장비나 조명, 오디오나 편집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편하게 이용하고 있고요. 한편 공간 운영을 맡은 시온성교회 김선욱 목사는 지역 상권과 상생하기 위한 계획도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운영하는 카페들과 달리 이음포유는 음료를 판매하지 않는 대신 이용객들에게 주변 지역 카페의 음료를 구매하도록 권장합니다. 대신에 공간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카페는 음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목사는 이음포유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플랫폼으로 나아가기 위해 계속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차후에 이제 지역에 있는 어떤 카페를 비롯한 여러 또 상점들과 또 연계해가지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유튜브 채널 같은 데다가 짤막한 광고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 컨텐츠들도 좀 제작해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지역 상권과 좀 협력하는 그런 방안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교회 환경 역시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속에서 교회의 역할을 고민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실천한다면 이웃을 위한 또 다른 섬김의 사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료지원금 1억 원을 성혜병원재단에 전달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난 2020년 국내 첫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은 대구와 경북 지역에 의료지원금 10억 원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성혜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에 매년 의료지원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진께 감사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열고 현지에서 구호 사역을 펼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지원금 1억 원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기도회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다 당일 귀국한 장종일 강정의 선교사 부부도 참석해 현지 상황을 전하고 한국교회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이철 감독회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함께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후방에서 그들을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감리교회가 아픔과 고통을 보듬는 일에 앞장설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최대 기독교 추모공원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가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에 매달 100만 원씩의 정기 후원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굿피플은 이를 위해 지난 23일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에 가치 굿피플 현판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가치 굿피플은 굿피플 좋은 가게의 새로운 이름으로 굿피플과 함께 나눔 문화와 착한 소비 확산에 앞장서는 모든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굿피플 강대성 상임이사는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가 약속한 나눔의 가치를 소외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이 30일 삼척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을 찾아 기후 정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즉각적인 건설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독교 비상행동은 삼척 석탄 화력발전소가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탄소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 등이 기후위기를 심화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문제에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삼척 시민들과 연대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와 관련해 앞으로 그 어떤 역사 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3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개별적 외교 사안에 원론적 입장으로 대응해왔지만 민주당 측이 일본의 역사 왜곡에 침묵하고 있다며 공세를 펴자 보다 강한 어조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한편 일본은 지난 29일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하는 등 역사 왜곡 내용이 담긴 책을 포함한 교과서 239종의 검정 심사를 통과시켰습니다.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정치학회 등 5개 분야 학회가 소속 학자 1,086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물었습니다. 사회과학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좋은 일자리의 지속 가능한 창출이 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중 경쟁 시대에 적합한 외교 정책 추진, 경제 안정을 위한 가계 부채 관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등을 꼽았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도 국회의원 10명 중 8명은 재산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2022년 국회의원 정기재산 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국회의원 289명 가운데 1년 전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240명이었습니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의 비율은 82.9%인 전년과 비슷했습니다. 재산이 1억 원 이상 불어난 의원은 1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4월 1일부터 카페, 식당 등 식품 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는 과태료 부과 같은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가 이뤄집니다. 환경부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일회용품을 쓰기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식품 접객업소의 노력에 국민들도 동참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5차 평화 협상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는 낙관론이 후퇴하는 모습입니다. 30일 AFP 통신에 따르면 29일 러시아가 키이우와 체르니히우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대폭 줄이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겉만 번지르르한 어떤 문구도 믿지 않는다며 영토를 지키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란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크림반도 합병이나 돈바스 지역에 대한 독립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 러시아 역시 5차 회담에서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할 순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적대국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한 보복적 수단으로만 핵을 사용한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을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30일 2022 핵태세 보고서를 통해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미국 핵무기의 근본적 역할은
미국과 우리의 동맹에 대한 핵 공격을 억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핵무기를 적대국의 핵 억지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북한, 러시아와 중국 등의 안보 위협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 위한 방수구 해저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31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다음 달 중순부터 해저터널 출구 부부에 해당하는 방수구 해저 공사를 시작해 내년 봄부터 바닷물로 희석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원전 내 지하수와 빗물 등의 유입으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매일 130에서 150톤가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이 지구에서 약 129억 광년 떨어진 고대 별의 별빛을 포착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고더드 우주비행센터에 따르면 우주망원경과 과학연구소의 댄 코우 박사 연구팀은 허블 망원경을 통해 고대 영어로 아침별을 뜻하는 어렌델이란 별칭이 붙은 별을 발견했습니다. 어렌델은 지난 2018년 허블이 찾아낸 가장 먼 별 이카로스보다 약 40억 광년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연구팀은 어렌델이 태양과 비교해 질량은 적어도 50배 이상 크고 밝기는 수백만 배 더 밝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떨어져 다소 쌀쌀합니다. 일교차도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해안과 영남 해안, 제주를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당분간 오르락내리락하는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4도, 강릉 11도, 대전 1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16도, 부산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청년 시절 군대에서 겪은 일을 한평생 이야기하시는 분들 주변에 계실 겁니다. 인생에서 불과 2년 남짓한 시간이지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가장 좋은 장소도 군대입니다. 예전 같지 않은 군선교 현장이 살아나도록 하는데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